네, 안녕하세요. 청남원 권병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볼 지문은 최상위반 인간의 사이보그화 지문 볼 예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사이보그는 자동 제어 장치를 나타내는 사이버네틱스와 생물을 의미하는 유기체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지금 사이보그라는 어원을 설명하고 있죠. 자, 사이버네틱스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자, 큐베르네티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큐베르네티스라는 저기 그리스 어원인데 실제 뭐냐 배에서 방향 잡는 거 있죠. 배 키잡이라는 어원에서 온 사이버네틱스 큐베르네티스라는 온 말이고 기본적으로 요 사이버네틱스와 그다음에 생물을 여는 유기체 맞아 우리 다시 말해서 그냥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체는 유기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명체다. 이렇게 어느 한번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이보그라는 것이 이 사이버네틱스와 유기체는 합성어이다. 실제로 선생님도 대학교 때 동아리 치실 때 이것도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이 개념이 실제로 이제 1950년대 MIT 교수님인데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버트 위너라는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주창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시스템 공학,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의미가 되게 포괄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뭐 시스템 공학, 컴퓨터 과학, 뭐 신경 과학, 뭐 등등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는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이보그는 그러니까 인간, 동물 같은 유기체와 사이버네틱스 어떤 제어 통제 시스템을 합친 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대개 기술에 의해서 생물체의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보다 지금보다 기술로서 뭐냐면 인간이나 동물 등의 생물체 능력을 강화하고 뭔가 개선하고 발전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사이보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많이들 아마 어렸을 때부터 SF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자, 이러한 인간의 몸과 기술 문명의 직간접적 매개는 노동, 뭐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아마 기계가 훨씬 더 일을 잘하겠죠, 그죠? 뭐 생명여장, 어떤 죽음에 대한 노화 이런 거겠죠. 생식, 미, 성 영역 등 결국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 노동의 경우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의 일부까지도 인간을 대신해가고 있다. 뭐가? 기계가 대신해가는 그런 사이보그라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생명 연장의 경우 안락사와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냉동 인간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흔해 빠진 소재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되게 그런 소재였죠. 이런 공상의 상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사이보그라는 어떤 기술과 인간이 결합된 얘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보그 시대에 몸이 결국 기술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입장, 결국보다 여기에 대한 사이보그라는 어떤 기본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술과 인간의 결합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자들과 뭐 과학자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규범적인 입장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이제 지금 앞으로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찬반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먼저 사이보그화에 대한 결국 인간과 기술의 결국 결합, 결국 인간이 가진 동물이 가진 강화하고 개선하는 거기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명백히 밝히고 있죠. 여기서 먼저 조건부란 무슨 얘기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혜택이 고루 주어지는 사이보그화만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찬성하느냐? 이 인간과 기술의 결합에 대해서 결국 인간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어떤 발전되는 상황에서만 한정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겠죠. 자, 이것을 딱 개념 지으시면서 읽어봅시다. 이런 입장에서는 몸의 사이보그화를 공포가 아니라
비판적 실천의 과제로 보고 있다. 자, 비판적 실체라는 얘기는 나중에 철학지문에서 뭐 칸트 뭐 실천 이성이나 보면 많이 되게 텐데 이렇게 기억합시다. 비판적 실천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인간으로 한정해서 어떤 인간이 실천 행동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는 방식이 비판적 실천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몸의 사이보그화 기술과 인간이 결합된 발전된 개선된 향상시키는 그러한 동조 찬성하는 입장의 근저 다시 말해서 그 이윤을 이제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 하나씩 키워드 잡아봅시다. 현대 문명의 특성상 몸의 사이보그가 결국 불가피하다. 결국 기술의 발전상 현대 문명의 발전상 인간의 기술의 결합은 피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입장에 따르면 정보혁명 이후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이 내포된 상황에서 인간의 몸도 타고난 그대로 그것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신체적 조건, 이성적 조건, 그런 정신적, 유체적 조건을 몰래 가지고 있는 본래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그 인간이 가지는 태어난 자연성의 하나의 신기루, 신화에 불과하며 다시 말해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계와 인간 같은 생명체, 유기체의 이분법적 이런 관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볼 필요하다. 다시 말해보다 기계와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기계 유기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뭐냐면 공생관계로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상력과 실천 속에서 이런 기술 발전에 따른 기계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부가적인 것, 다시 말해보다 도움되는 추가적인 요소들이며 친근하며 다시 말해서 아까 앞에서 밝혔었죠, 그죠? 어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하며 자아의 일부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런 보조사 한번 찍으면서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도 보조사에 집중하면서 읽는 것이 좀 더 글들을 읽을 때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라는 일부로도 삼을 수 있다. 그것이 사이보그화가 불가피하는 첫 번째 근저였고요. 두 번째, 기술은 자본주의나 정치 체제의 구조 안에서 배태되지만 물론 뒤에 주석 달렸지만 배태되는 것은 어떤 생명이 이태된 것처럼 어떠한 카테고리 내에 그 원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배태되는 어이고요. 어쨌든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한정해서 자본주의나 어떤 정치, 어떤 체제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술을 만들고 입안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역시 인간에게 있다. 그만큼보다 일단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모든 기술은 인간이 중심이다. 따라서 몸을 기술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은 기술과학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인간은 더 나은 진보, 아까 방금 밝혔었죠. 그죠? 모든 독서 지문의 문장들은 앞에 언급했던 개념을 끌고 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몸의 사이보그의 조건을 찬성한 것은 인간의 삶의 어떤 향상, 혜택, 진보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러한 진보를 위해 기술이 할 수 있는 기여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인간의 한정에서 봤을 때 모든 기술이 인간 중심,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해서 기술이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런 인간의 사이보그화는 인류 전체의 복지, 다시 말해서 사이보그는 원래 인류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군사문화, 그 60년대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체제 아래서 우주개발 경쟁 당시에 우주인 프로젝트에 일어나는 굉장한 개념이었지만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방향을 재종하면서 인류 전체, 특히나 그 인간 중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위한 복지를,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유를 토대로 결국 사이보그의 조건부 찬성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사이보그 옹호라는 해러웨이는, 자, 해러웨이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도나 해러웨이라고 미국 교수님인데 결국 과학과 또 페미니즘을 관계성을 언급했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이 글을 읽고 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하셔서 유튜브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교수님이고요. 좀 요 최신 시대에 어떤 혁명 같은 논문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떤 여성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사이보그 옹호란지 헤로에는 이렇게 대표학자를 인용함으로써 결국보다 이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죠. 자, 과학에 주목해 사이보그를 성평등과 연계진다. 즉 생식기술은 어떤 더 나은 세대로 더 나은 인간 번식 생식기술은 가부장적, 말 그대로 예전에는 우리 고전 문학을 배우시겠지만 남성 위주의 그런 가부장적 결혼제도 밖에서의 생식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아버지 주심의 오디푸스적 서사, 뭐 아시면 알겠지만 오디푸스 어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철학, 특히 프로이트 지면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남성주의 서사 위주의 서사가 아닌 다른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식 여부, 인간이 좀 더 번식하고 이런 인류가 더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남성주의에서 탈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보그화는 가사 노동의 혁명, 다시 말하면 성평등입니다. 그죠? 남성은 여성, 아무래도 기존 사회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하위 개념이었죠. 그걸 탈피하는 가사 노동의 혁명과 더불어서 공적 노동에서 유체 노동의 비중을 줄여서 노동을 개성과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몸의 기능에 대한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결국은 이런 몸 때문에 남성보다 아무리 여성이 신체 조건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열등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에게 결국 양성평등, 성평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 조건부 찬성론의 대표 학자인 해러웨이의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한편 몸에 대한 기술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논리 구조상 그 근거도 쭉 서술되겠죠. 사이보그야말로 인간과 기술이 합체된 것이야말로 인간이 한 여러 가지에서 가장 위험하다. 그동안 기술은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생명을 가진 것, 아까 서면에서 언급했죠? 유기체와 사이버네틱스가 합치된 건 사이보그라서 결국은 기술이 그동안은 기계 같은 비생명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이 사이보그란 것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가진 유기체 개념이 합치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행하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결국 이런 유기체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럼 생명은 결국 더 나아가면 죽음에 이르겠죠. 이러한 생명과 죽음에 가는 기술의 개입은 어떤 희망적인 유토피아적 전망보다는 그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몸의 사이버그 반대 입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거론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똑같이 단어 표시 제시되겠죠. 먼저 첫째, 왜 위험하냐? 그럼 머릿속에 계속 왜 위험하냐? 그 위험하는 기반에는 뭐다? 인간과 기술이 합치되는 과정에서 원래 기술은 비생명적인 것에 목적을 대상을 뒀다면 이제는 인간 같은 생명체의 유기체에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위험성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겠죠. 읽어봅시다. 몸의 사이보그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 우리 실존 철학지만 많이 봤었죠. 저번 주 수업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각자 다시 말하지만 실존한 것보다 항상 머릿속에 스스로 주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각자가 처한 한계의 상황 내 존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존재 의미를 스스로 각성한다, 깨닫는다 라는 것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자, 이 실존은 어떻든 각자가 스스로 현재에 주어진 상황에서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인식하고 실존이라고 얘기하면서 영화 가타카를 보면 가타카가 이제 97년 SF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영화고 읽어봅시다. 유전학적인 우성인 동생이 자연 방식으로 태어난 형에게 수영 경기에 지고만 다시 말해서 동생이 유전학적으로 훨씬 우성이 훨씬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졌대요. 가타카라는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동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묻자 형은 유전학적으로 열성인 형은 나는 돌아올 것을 남기지 않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만큼보다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죠. 실제로 이 영화가 인간이 가진 우생학적인 것보다는 인간이 가진 의지, 실존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와 같이 철저히 자신의 전부를 거둔 태도는 인간이 가진 태도, 의지, 의식이겠죠. 한계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 바로 나오죠. 나온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이 기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이기다. 다시 말해 인간이 기계보다 모든 어떤 신체적이든 모든 열등할 수 있지만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세운 것은 인간이 가진 특별한 어떤 의미, 결국 기계보다 뛰어난 조건보다 인식, 태도보다 의지라는 거겠죠. 둘째, 몸을 실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동물도 동물을 실험체로 활용하게 돼서 찬반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실험수로 삼는 점에 문제점을 삼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술과 달리 생물학적 기술에서의 생물학적 과정은 매 순간 확정적이고 폐기 처분도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보다 인간이 동물을 생명체 유기체가 가진 생명체 문제를 가짐으로 결과보다 생사 여부를 실험으로서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무슨 얘기냐? 몸을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몸을 어떤 기술의 대상을 삼는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한참 후에나 밝혀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확정되지 않고 결론 지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 미래 세대의 생존을 담보로 지금 현재의 인류를 위해서 미래 세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유전공학을 다시 말해 사이보그는 결국 지금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위약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당연히 논리구조상 앞에서 언급됐던 찬성 조건문제 중에 옹호론자를 언급했던 것처럼 당연히 반대 입장에서 인용하겠죠. 독일의 생태자 요나스는 생명공학의 문제에 대해 주목해서 인간이 자신의 몸을 기술의 대상을 삼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 끌어옵니다. 비생명체의 대상이었던 기술의 목적이 인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즉 몸의 사이보그에 반대한다. 요나스는 이런 사이보그의 문제를 생명윤리적 심에 접근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와 생태계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모모할 권리가 없다. 왜? 앞에서 밝혔죠? 기본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결론되지 않은 측면에서 여러가지 책임의식, 윤리적 요소, 실존적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요나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관한 문제들은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은 단지 호기심과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책임을 넘어서는 무책임한 일이므로 신중해야 된다. 따라서 반대한다. 이 역시 생명공학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 사이보그에 대한 우려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반대하는 개념의 과학자 요나스의 철학자 개념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전개 방식, 설명 방식 하나씩 볼게요. 1번, 논의 쟁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는 찬반 입장이죠. 사이보그에 대한, 그죠? 공통된 언급이 없습니다. 각각의 상반된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죠. 그죠? 2번, 어떤 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자, 어떤 현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사이보그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쓴이 견해 제시하고 있지 않죠? 각각의 대표 학자의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한번 논의 쟁점 이슈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찬반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대표적 견해 보완했다, 인용했다, 신뢰성을 확보했다. 정답 3번이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기업과 니은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조건부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 그 부분보다 다시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끌어내야겠죠. 결국 조건부 찬성의 입장에서 뭐냐면 인간의 발전, 인간의 진보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인간과 기술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위험적인 요소, 현재 확실하지 않은 것에서 목숨을 걸 필요 없다. 이 요소를 같이 기반으로 한다면 1번 인간은 자신 삶의 질, 진보, 조건부 찬성 당연한 얘기겠죠. 명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공통점이 찾는 거니까 니은 반대된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된다.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그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는 위험하지 않으면 위험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그 얘기가 바로 보다 삶의 질 같은 얘기겠죠. 정답 1번이 되겠죠. 나머지 한번 선제 한번 볼까요? 2번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기술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반대 입장에서는 윤리적. 왜? 기술은 원래 비생명체를 대상했기 때문에 생명체, 유기체를 목적으로 해서 결합한 요소에는 윤리적으로도 위험 요소, 확실하지 않은 책임적인 요소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 당연히 구체적 적용 사례를 할 때는 우리 방금 이 글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찬반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탕으로 선지로 뚫어가야겠죠. 자,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레는 끊임없이 더 나은 기계를 만들어 왔다.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러한 도구 수단의 궁극적 발달은 도구를 신체 일부로 만드는 길이다. 호모 파베레는 결과보다 결국 두 가지 관점, 찬반 입장에서 일단 찬성의 입장으로 끌어갑니다.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이를 극복하게 해준 휴머니즘, 즉 트랜스 휴머니즘. 자,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줄리언 헉슬리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창한 개념이고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발달하는 개념이 개선하는 개념이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한번 기본 배경에 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어떤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즉 최근 트랜스 휴머니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록 발전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장애든 어떤 노화든 어떤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를 극복하고 발전해 간다. 그게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설명했고, 자, 2016년 10월 8일 스위스 클로덴선 제1의 사이버애슬론, 사이버애슬론은 사이보그들의 경기 애슬론이라는 의미로 장애들이 로봇과 뇌 기계 연결 장치 등 어떤 신경적인 부분이든 신체 부분이든 신체 능력 증강기를 착용한 사이버가 되어 경기를 치는 것이다. 멀른스에도 좋은 같은 사례. 멀른스는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의족을 창의하는 의족이라는 얘기는 결국 기술을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육상수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적인 장애가 없는 이들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 대해서 멀린스는 테드 강의에서 가능을 느쓰는 의족 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그 사례를 부러워하던 동료가 불공정하다고 불평한 일을 소개했다. 그러면 이 동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멀린스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일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했던 얘기겠죠. 그럼 약간 보다 반대적인 입장에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멀린스는 자신의 몸에 부착된 기계를 자아의 일본, 우리 앞에서 3번 단에 있었죠. 그죠? 기본적인 찬성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자아로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번 멀린스는 몸의 사이보그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 장애 극복. 같은 얘기죠. 3번 멀린스를 부러워한 동료에게 기계는 인간은 넘어서 한계가 있다고 조언할 수 있겠다.
여섯 번째 문제에서 언급했었죠. 그죠? 4번 멀린스가 테드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의 사이보그화가 기계와 결합이 인간의 복지 똑같은 얘기죠. 문제 풀 때 이런 같은 내용은 당연히 오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번 이 사이스볼론 대회는 장애인들이 신체 능력 기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적 자 그럼 뭐다? 이 출제자는 결국 1번 선지와 5번 선지 갖고 출제를 하신 건데 기본의 자아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이 아니라 그 자아가 어떤 자아? 실존적 자아. 아까 한번 가볼까요? 실존적 자아라는 것의 개념을 어디서 언급했냐? 여기 있네요. 그죠? 실존이란 현재 각자가 처한 현재 상황의 존재를 의미한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따라서 실존주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독서를 할 때는 어떤 영역이든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실존적 자아 입장에서는 그걸 찾는 경기라 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에서 그 근거로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기본 아까 언급됐던 교수님들의 한번 논문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